암을 제대로 알아야 성공 영업한다. 자, 성공 영업을 위한 기본, 통계, 그리고 치료 특약. 자, 요 통계는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계는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 아니면 통계, 나라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이 통계에 근거해서 제가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 신뢰를 더 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 통계를 통해서 제가 고객님 이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통계가 암 치료 비용이 대략 이렇게 드는데 평균적으로 지급보험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고객님 이 정도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고객님에게 이 진실을 통해서 설계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믿게 되는 거죠.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 그죠? 내가 널 믿을만 하는구나. 네가 말하는 게 진실이구나. 그래, 알겠어. 그래야지 사인이 나오는 겁니다. 신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보험 상품의 새로운 어떤 그 의료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치료 특약이 나오는데 치료 특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가 뭐예요? 통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고객과 상담을 임하자. 두 번째, 치료 특약이 나오면 그 치료 특약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암 관련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공 판매에 연결을 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사망자 중에서 질병 사망의 확률이 91.3%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죠, 질병 사망 확률이. 자, 이 질병 사망의 원인 중에서 27%가 암으로 사망해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가 좀 높죠. 남성은 5명 중에 2명이 암입니다. 발생률이 그래요, 발생률이. 여성은 뭐예요? 3명 중에 1명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물론 뭐 퍼센테이지 뭐 이렇게 비중으로 숫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뭐예요? 그렇죠. 5명 중에 2명, 3명 중에 1명.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로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 자금은 굉장히 3천만 원 부족하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을 쭉 드려야죠.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통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치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통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정도 많이 들잖아요. 막연하게 이해하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자, 암 통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암 발생률. 그죠? 그 다음에 암 진단 후 5년 생존율, 암으로 인한 사망률, 어떤 암을 가장 많이 걸리고 그 암은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암 치료 관련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자, 암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치료 특약이 어떻게 지금 우리 상품에 나와 있는지. 자, 약물 치료는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 우리 보험 상품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치료 특약이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술은 또 어떻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항암제 변천사. 자, 1세대는 뭐예요? 화학항암제죠. 화학항암제 단점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화학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로 같이 공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 손상이 되고 특히 모낭세포를 공격해서 뭐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항암제는 야, 이거 정상세포 안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된 게 2세대가 뭐예요? 표적 항암제다. 자, 표적 항암제는 뭐죠? 자, 암세포는 대부분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어떤 표적이 생기더라. 이 표적이 있는 것만 공격하자. 여기 바로 표적 항암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 항암제가 생기는데 표적이 없는 암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네, 치료가 또 표적 항암제를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뭡니까?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뭐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공격하는 이 면역세포가 있겠죠. 이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게 T세포인데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걸 이 면역항암제를 투여를 하는데 그래서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물질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항암제, 면역항암제는 뭐예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면역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 면역세포가 공격하게끔 하는 그런 항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표적항암제보다 조금 더, 표적항암제는 화학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90% 줄었어요. 그래서 10% 정도는 있다. 왜 있냐? 정상세포도 약간의 유전자 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 10% 정도는 화학항암제에 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가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보다 좀 덜 하겠죠. 예,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4세대는 대상항암제라고 4세대. 대상항암제는 뭐냐면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떤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기도 세포 분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영양분을 차단시키는, 굶겨 죽는, 자, 암세포를 굶겨 죽는 거를 대사항암제라고 합니다. 이 대상항암제까지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 대상항암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항암제가 발달되고 이런 그 특약들이 새로 나오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게 또 필요한지. 그죠? 자, 방사선 치료의 변천사 한번 알아보자. 방사선 치료는 최초에는 X선 방사선, 그리고 세기 조절 방사선, 그다음에 3세대는 양성자 치료, 그리고 중입자 치료로 지금 3.5세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방사선 피폭이 되죠. 자, 방사선 피폭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X선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같이 화학항암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상세포가 또 손상이 되면 또 부작용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세기 조절입니다. 세기 조절은 정확하게 암세포만 죽일 수 있도록 방사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왜 3세대가 나오냐? 이 방사선 같은 경우 피폭이 되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자주 뭐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는 뭐 3주 동안 뭐 토요일을 빼고 계속 뭐 이렇게 치료를 거의 받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피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긴다. 그리고 암세포만 이렇게 세기 조절 같은 경우는 가지만 그 뒷부분 통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의 정상세포도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나온 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말 그대로 우리 그 물질의 가장 기본 그 가장 작은 나이 원자잖아요. 이 원자, 이 수소의 원자의 그 핵 플러스인 이 핵 부분을 분리해서 빛의 속도의 70% 정도로 가속시킨 다음에 우리 몸을 투과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방사선은 피폭이 되는데 세기 조절과 방사선, X선 방사선보다는 방사선 피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에 다다랐을 때 피폭이 되면서 굉장히 고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X선보다는 암세포에 도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피폭 그 에너지가 고에너지 브레이크 피크라 해요. 이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X선보다는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2군데가 있죠. 국립암센터하고 S병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치료 굉장히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근데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는 입자 치료라고 합니다. 지금 양성자는 우리가 이제 핵을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이 원자에서. 근데 중입자는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의 이 원자 자체를 가지고 빛의 속도의 70% 돌려서 투과를 시킵니다. 이 양성자와 중입자 모두 부작용은 좀 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의 피폭량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럼 양성자, 중입자의 차이는 뭐냐? 중입자가 브레이크 피크가 좀 높습니다. 즉 암세포의 위치에 다다랐을 때 고에너지를 양성자보다 더 발산이 돼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보다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좀 높다고 그래요. 하지만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보다 투과했을 때 양성자가 또 투과가 안 되는데 중입자 조금은 투과가 된다고 해요. 물론 X선보다 좀 작게 투과가 됩니다. 일단 치료 특약, 중입자 치료 특약의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나이 드시고 그렇죠. 고연령의 환자들도 이런 치료 특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 수술 못하는 부분들, 나이 드신 분 수술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런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자,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는 어떻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식약처에 등록된 물질이고 항악성 종양제면 다 된다. 따라서 표적항암제에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으면 면역항암제 쓰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표적항암제는 어떻죠? 네. 통원치료입니다. 통원치료이기 때문에 실손보상 우리가 입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원이 안 되고 다 통원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통원치료 특약 그 비용 얼마 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손보험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표적항암은 어떻게 따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카티세포 치료죠. 카티세포 치료는 뭐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그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T세포에 무기를 장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게 좀 비용이 비싸요. 비쌉니다. 3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2022년 말 S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 중입자 치료도 굉장히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이런 특약들이 또 새로운 특약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런 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셀링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죠. 네. 자, 유병력자를 위한 무할증 암보험 플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암보험 특히 중요하죠. 이런 암보험 어떻게 해요? 무할증 암보험들이 각 보험사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주고 혈압과 관련된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병력 간편보험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트 판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암보험까지 할증시키지 말고 무할증이 될 수 있으면 무할증 암보험과 유병력자 즉 간편보험과 세트 판매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때는 항상 머리를 써야죠. 뭐 플랜 하나만 제안하면 그건 하수죠. 자, 플랜 하나와 자 플랜 B를 준비 같이 하는 거죠. 왜요? 표적암제 가입하시면 좋은데 이게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실손보험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건 좋은데 소멸성이다. 그리고 환급형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점이 있죠? 표적이 꼭 있어야 된다는. 표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물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는데 표적이 있는 암에 걸릴지 표적이 없는 암에 걸릴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갱신형이라는 부분.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이런 특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특약은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지하의 중심보험도 있는데 이거는 환급형이면서 갱신형도 아니면서 어떻게 해요? 표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으로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트 판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하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세트 판매를 하시는 세트로 이렇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핵심을 정리해 보면 암 관련 통계 치료 특약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제안서도 꼭 하나만 아니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공적인 영업 판매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